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 재편 방향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산단 내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정부가 연말로 정한 석유화학업계의 사업 재편안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통합 및 구조 조정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사의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편안을 2주 중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도 NCC 감축 계획이 포함된 재편안을 준비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NCC의 감축 규모에 대한 입장차를 아직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속철도 KTX와 SRT를 단계적 통합하기로 하면서 호남선 고속철도 좌석 수는 4,600여 석, 전라선은 191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전라선이 주말과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로 향하는 SRT 열차. 하루 2번 운행하는데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에서 동탄 가려고 표를 구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4일째 계속 취소표를 클릭해가지고 어렵게 구했거든요. 만성적인 좌석난 속에 앞으로는 KTX를 타고 수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체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두 열차를 교차 운행해 좌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을 적용하면 주말 하루 기준 여수 서울 간 전라선의 경우 191석이 늘어나는데 그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목포에서 서울 간 호남선은 4,600여 석이나 늘어나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에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SRT 통합에 따른 좌석 배정과 노선별 서비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라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전라선의 본격적인 증표는 포화 상태인 평택 오송 구간 복선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8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기존 열량인 KTX 산천열차를 20량인 KTX1으로 대체하고 SRT를 추가 배정하는 등 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통합국립의대 설립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사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2달 뒤에 시행됩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분리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 크레인 시설이 10여 년 가까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뒤늦게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허술한 행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입니다. 요트를 수리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선박을 육지로 들어 올리는 장비입니다. 마리나 항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설비지만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최초 구입 당시 받아야 할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그때 외부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좀 이런 사항을 좀 인지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좀 요청을 했었고. 지난 2016년 여수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해당 크레인을 설치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한 시설이 안전 점검도 없이 운영돼 온 겁니다. 뒤늦게 여수시가 안전 점검을 추진 중이지만 항만 위탁 업체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크레인을 못 쓰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주분들이 이제 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으니 지금 뭐 계약 해지 요청도 좀 있고. 위탁 업체는 별도의 크레인까지 빌려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 점검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은 점검에 대한 용역비와 안전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허술한 행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리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전문 임기제의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여수시는 행정조치 미흡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거의 10년 된 일인 만큼 책임자를 규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임차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여수시. 해양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이 필요한 시기, 행정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게이트볼이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1,900여 개의 게이트볼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히 줄면서 방치되는 시설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지자체가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재정이 필요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조잔디 위에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게이트볼 스틱과 공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깨진 진열장에는 우승 트로피만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 지어진 고흥 과영면의 한 게이트볼장. 찾는 이가 없어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하는 지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아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과영면에 위치한 또 다른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곳도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 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게이트볼장 29곳 가운데 4곳은 이미 폐쇄됐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4곳에 달합니다. 전체 27%가 사실상 기능을 잃은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도 문제입니다. 한 게이트볼장은 회원수가 3명에 그쳤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다 파크골프 등 다른 스포츠가 부상하면서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에 비해 활용도는 낮다 보니 행정적, 재정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니까 조금 덜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웃과 좀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고흥구는 최근 게이트볼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이나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그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마을 다목적실이나 그다음에 운동실 그런 쪽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도를 바꾸려면 추가 재정이 또 투입돼야 합니다. 시설 공급이 과도하진 않은지 예측 수요가 현실적인지 등 시설 조성 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보다 강한 여수, 세계 1% 도시를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강력히 협력하고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여수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순천 여수 고속도로 건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유치, 여수공항 국제선 확충, 간부회의 생중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제17대 감독으로 박동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전남은 김현석 감독과 1년 만에 결별하고 제17대 신임 감독으로 2018년 K리그2 아산 무궁화 감독으로 데뷔해 부임 첫 해 K리그2 우승을 이끌어낸 박동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박 감독은 전남이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으로 훌륭한 공격 자원들이 많다며 지난 시즌 아쉬웠던 부분을 보강해 K리그1 승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이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발사체와 위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K스마트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광양항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K스마트 항만 표준 모델 공동 설계, 항만 내 선박운항 모빌리티 통합 제어 등 AI 실증 확대를 통한 완전 자동화, 지능형 항만 운영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의 이번 협력 사업은 여수광양항의 K스마트 피지컬 AI 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 항만 물류 분야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묻지마 삭감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김종철 후보자는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역방송 예산 삭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중소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에는 매년 250억을 준 거예요. 국악방송에는 37억을 주고 지역방송에는 1.5억을 주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 후보자는 지역방송 지원은 공적 책무라며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중소방송들을 어떤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는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국회 밖에서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장외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노조는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해 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며 원안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방송은 각 지역의 공공장 형성과 지역 권력 감시의 보루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번과 같은 묻지마 삭감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방미통일을 구성할 때 위원 7명 가운데 최소 1명은 반드시 지역방송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로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림 TNS 사원 1동 300만 원, 여수시 여도초등학교 5학년 김민서 2만 원, 여도중학교 3학년 김동욱 3만 원, 중앙동 중앙포장 10만 원, 12통 1동 31만 원, 14통 1동 42만 원, 여수맥주 판매상사 상무이사 김주연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통장협의회 회원 1동 30만 원, 광양시 민족통일협의회 한영희 회장 50만 원, 순천 30기 공인중개사 1동 70만 원, 순천시 도사동 1통 오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20통 수동마을 주민 1동 15만 원, 23통 신풍마을 주민 1동 17만 원, 25통 동편마을 주민 1동 25만 원, 44통 대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해룡면 대안마을 주민 1동 17만 7천 원, 순천시 해룡면 신흥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호두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여의천마을 주민 1동 30만 원, 봉서마을 주민 1동 35만 원, 고당마을 주민 1동 13만 원, 고흥군 도하면 상동마을 주민 1동 34만 5천 원, 영남면 우두마을 주민 1동 64만 원, 우안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점안면 화전마을 주민 1동 43만 원, 포두면 양지마을 주민 1동 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후부터 맑게 개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7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에선 1km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후에 선박을 운항한 선장과 선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조타기를 운용한 70대 선원은 만취 상태였고 선장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경은 이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 한편 겨울철 음주 운항은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과 김진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